네, 3부입니다. 3부는 제가 제주 도민으로서, 그리고 제주도 뭐 기자로서 상당히 우리 우 회장님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중국에 뭐 핑계를 대겠죠, 제주도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 하고 관계 했는데, 오영훈 지사님이나 제주도는 또 중국 자주 가더라고요. 예. 뭐 어떤 실리적 요구를 했는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칭다오 문제도 참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말하는 걸로 오고, 우리 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에서 여러 번 뵙고, 제주도에서 큰 문화축제, 중국하고 문화축제를 하겠다 했고, 저도 다리를 놨고, 우리 고석준, 고석준 그분도 같이 노력했는데, 문제는 오영훈 지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영훈 도정의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우 회장님을 업신여긴 건 아닌데 일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글쎄요.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또 저는 한중 관계를 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중국에서 한국과 무슨 여러 가지 인문 교류라든가 스포츠 문화 예술 교류가 함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한국의 제주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친제주파의 한 사람으로서 고언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지독한 복지부동 무사 안일로 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을 그대로 둔 지도자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치졸하게 윤석열이라든가는 감옥 안 가려고 자기가 안 했다, 자기 부하들에게 다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질적인, 가장 최악의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영훈 도지사는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제가 진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은 한중 우호 합동 콘서트를 하자, 아니면 K-팝 관련된, 아니면 제주도에 페리, 큰 페리 같은 걸 보내가지고 중요한 행사, 스포츠 행사 같은 것도 좀 하자라는 것 몇 번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제주도청에 가가지고 담당한 공무원분들도 뵙고, 그 다음에 오지사님도 2번이나 뵙고, 오지사님이 밑에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것도 다 듣고 했는데요. 그래서 후속으로 공무원들 찾아가면은 그냥 쌩까요. 와, 나는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 나리 하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서울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공무원들 가만히 못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영훈 지사께서는 그거 상당히 좋겠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지사가 그냥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말로 나를 그렇게 속인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진지하게 기획서를 만들어 갖고, 그 도지사도 그거 되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그 공무원들은 오지사가 말한 거 그냥 말한 건데 뭘 그대로 믿느냐라는 마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그렇게 못 잡아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올해는 내가 제주도에 아예 가지도 않았죠. 오영훈 지사가 끝나야지만 뭐가 제대로 할 수 있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지, 제주도가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몇 악질적이고 무능력하고 부정부패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의해서 계속 좌우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제주도에 관심 없고 했다가, 내년에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니까 정말 잘 통할 수 있고, 제주를 정말 그야말로 글로벌한 도시로서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가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지사님을 뵙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귀포 시장님이 오순문 시장님인데, 이분이 교육 전문가이시긴데, 지금 서귀포를 문화, 교육, 그러니까 일가에서는 1차 산업이라든지 경제는 포함되지만 1차 산업, 예전엔 1차 산업, 왜냐면 서귀포가 귤이 많으니까 1차 산업보다 문화하고 교육에만 너무 몰두하는
서귀포 시장 아니냐 할 정도로 아하. 비난이 올 정도로. 아, 그 지금 그 서귀포에 각각 뭐 문화 행사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아, 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달만 하더라도요. 저도 어제도 바로 인천교육청 가고 인천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분들하고 거긴 정말 탁탁탁 공무원들이 너무 달라요. 뭐 다른 제주도의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몇몇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것인데 그분들하고 잘 얘기가 돼갖고 가서 어제도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내년에 인천 교육감님 다시 삼선이 되시면은 이런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도 같이 엮어갖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한마디 하면 거기 공무원분들은 그 다음에 척척척척 제가 힘들 만큼 새로운 제안을 역제안을 해오시는데 이제 제주도는 완전히 개무시만 당해가지고 미련이 없었는데 만약에 우리 서귀포 시장님을 일찍 알았더라면요. 뭐 이 서귀포의 그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도 있고 일본도 있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꽤 있거든요. 당장 제가 이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 디너라는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호주 대사관 외교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온 뭐 특파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만나갖고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그 오승문 시장님 좀 더 일찍 뵀으면 이와 같은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작년하고 올해 하려고 했었던 예를 들면은 한중호 합동 콘서트 그 제주도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다 얘기했었어요. 그 기획서 안에 제주도에 이 서귀포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그건 다른 행사인데 어쨌든 두세 가지를 기획했었으니까요. 그럼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미 어차피 중국에서 또 이미 구두로는 약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은 한국에서 그 한중호 합동 콘서트 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 한 번은 중국에서 하고 좀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몇 년 동안 한중 관계에서 이렇다 할 어떤 문화 행사건 교육 행사건 다양한 인문 행사 같은 것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갖다가 뭐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약속을 한번 서귀포 시장님하고 얘기해갖고 좀 빠르면 올해 12월 내에 하는 거고 늦으면 1월 달에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두 분이 참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오승문 시장님도 굉장히 티했거든요. 예, 교육 뭐 관광 문화 뭐 이쪽에 아주 그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갖고 그래서 전 괜찮을 거라.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뭐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란 한 개인이 그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만찬사에서 제가 제안한 시가 그대로 인용이 될 정도로 저는 나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해 왔고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다 거의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좁습니다, 제가. 내가 제주도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제주가 어떻게 되건 말건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건 다른 데서건 인천에서건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 만약에 시장님이 그럴 마음이 있다면은 올해 제주도에 12월 정도라도 가죠. 저희 협회에 그런 데 관련되는 부회장이라든가 임원 몇 명과 같이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인사도 나누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기획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2024년 그 작년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그 한중일 3국 간의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구를 중국에 두기로 해갖고 중국 연태에다가 뒀는데 그것이 한중일 혁신협력센터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국 중앙정부가 한중일 3국 정상들의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이죠. 이거는 한중일 3국 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같은 것을 메인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한중일 3국 협력센터하고 그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첨단 산업이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행사 같은 것도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주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오순문 시장님하고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오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지만 제주에 대한 애정이 그나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오영훈 지사님 그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말씀 안 해주고 계신데 그 공무원 이름을. 근데 그 공무원 분은 뜨끔하실 거고 그분으로 인해 갖고 지금 중국하고 제주도하고 더 좋은 교류와 더 좋은 경제적인 어쨌든 중국의 그 내용하고 제주의 어떤 그 내용하고 합쳐지면 큰 임팩트가 있을 건데 정말 좋은 기회 정말 놓쳤어요. 아유, 더 말하면 뭐합니까? 예. 하여튼 그만큼 제주에 상당히 애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제주지 않습니까? 제주에 계신 분들이 뭐 더 좋은 지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주의 그 모든 자연 요소 같은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글로벌 속에서 더 앞서 나가는 그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그런 제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